안녕하십니까. 해커스 테셋 서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또 새롭게 테셋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테셋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테셋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제 68회 테셋 전국 1위 최우수상을 빛나고 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셋 강의를 한 지는 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10년 정도 넘었고, 그래서 테셋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강의도 했고, 두 번째는 1등도 했고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테셋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경제 이해력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을 맞이하는 시각은 두 가지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 분들이 계세요. 첫 번째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경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 거냐면, 더 다음에 내용이 있는데 왜 요것만 가르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험의 특성에, 수험 적합성에 제가 맞춰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어렵거나 되게 경제학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잘 출제되지 않아요. 이 시험 자체가 경제 이해력 시험, 한국경제신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의 세상을 좀 판단을 잘할 수 있느냐를 문제화 시켜 놓은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경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저도 전공을 했지만 원론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여기까지만 가르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1등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전공자 입장. 첫 번째, 전공자는 너무 깊지 않으니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비전공자의 입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전공자보다는 비전공자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비전공자들은 이제 경제에 대한 선입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선입견이 뭐냐면, 경제 수학이야. 경제 어려워. 경제 그래프 많이 그려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것이 좀 정복이 되려면 좀 반복 학습이 필요해요. 경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경제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전에 경제에 좀 전공을 안 했더라도 경제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한 번 듣고 그냥 끝내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완전 생초짜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으실 때는 그냥 전반적인 테셋 시험의 흐름을 좀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나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지금 요것만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 그게 이제 퍼즐이 탁탁탁탁 맞춰지는 기분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문제도 풀 수 있고 그 다음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너무 조급하지 말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니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한번 쭉 듣고, 물론 한번 들어서 이해되시면 뭐 끝이고요. 한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쭉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출제되지 않아요. 테셋은. 그리고 미분적분 없습니다. 미분적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는 미분해야 돼, 적분해야 돼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단순히 그래도 나오는 그건 있잖아요. 우리 그 산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면 되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 초 5 정도면 될 것 같다. 초 5 정도면 될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하신 분들이나 안 하신 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린 거예요. 하신 분은 너무 어려운 거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익숙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분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거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 거기 수강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 강의만으로도 S급을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시는 게 이 시사에 대한 걱정을 좀 하세요. 시사에 대한 걱정. 1번이 시사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틀리시면 시사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의 절반은 경제이론이에요. 절반은 경제이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난해하다, 처음 듣는다, 그걸 시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제이론이고, 시사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테셋도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응시하길 바라는 입장이잖아요. 따라서 시험을 보기 전, 한 3일 전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시험을 보면 한 목요일쯤에 그 시사 자료를 테셋 공지사항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 공지사항에 이번에 나오는 시사 용어에서 공지사항을 확보하시면 돼요. 공지사항은 굉장히, 공지사항에 보시면 이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 나와요. 아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려요. 그냥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맞아도 일단 뭐 거기 앞에서 경제 이론 이런 거 좀 맞고 그거 다 맞으면 2급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교재에 있는 시사 용어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시사 용어. 그게 이 책이 계속 개정되면서 매년 나왔던 것을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시사 용어에 거의 다 걸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보시고. 시사는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사고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뭡니까? 이거예요. 끝.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끝. 요런 걸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최근에 저도 이제 시험을 보니까 제가 시험 봐서 1등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금리 있어, 금리.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이제 한국은행이 변동을 시키고 하잖아요. 그 현재 금리가 어떠냐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봐요. 금리가 얼마냐, 이자율이죠, 이자율. 한국은행이 제시한 이자율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까지만 잘 하셔도 사실 S급이 나오는데 그래도 난 좀 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경제신문이죠. 신문에 보면 생글생글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뭐 시간이 되시하시는데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 강의만으로 거기 이제 우리가 합격 후기를 보시면 S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가르친 지침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것들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릴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와 착착착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등을 해본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셋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테셋은 이제 경제가 70개 그리고 나머지가 10개, 경영이 10개 정도 나오는데 그냥 요즘은 경제를 더 많이 내는 것 같긴 해요. 비슷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 경제 강의를 쭉 많이 할 거고, 경제 강의를 전반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학의 기초라는 파트고요. 경제학의 기초라는 파트고요. 여기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한 개 있어요. 한 개 경제순환이라는 거 한 개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를 잘 해두셔야 뒤에 진행되는 내용들을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해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경제 주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 객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 순환이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오는 겁니다. 얘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한 문제 딱 나오는 게 있고 나머지는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제 주체입니다. 경제 주체.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이 전형적인 경제 주체다. 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테스트 시험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주저리 뭐냐 이걸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키워드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는 우리가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에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에요. 그래서 가계라는 말을 사실 잘 안 쓰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쓰시다 마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가계라는 말은 이 경제에서만 좀 쓰고 나머지는 잘 안 쓰죠. 경제라는 단어에서만 쓰고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이나 뭐 가정이나를 쓰는데 우리 경제에서는 가정이라는 단어보다는 가계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계는 뭐의 주체냐? 소비의 주체입니다. 소비의 주체. 소비라는 것은 재화를 소모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소비의 주체이며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효용이라는 단어예요. 효용. 그러면 가계는 뭘 했다? 소비를 했다. 그럼 소비를 하면 기본적으로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 그래서 중학교 책에는 만족이라고 써 있고 고등학교 책에도 만족이라고 써 있고 이제 경제학 원론쯤 돼야 이제 효용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소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소비를 왜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돈을 쓰는 게 좋아. 왜 좋냐? 몰라 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돈을 쓰는 게 좋으면 창문에 던져야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쓰는 게 좋다는 건 뭔가 샀을 때 기분이 좋아. 그걸 우리가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 이걸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을 보니까 경제학 있잖아요. 여러분 경제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약간의 수학이잖아요. 수학. 근데 수학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수학을 할 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에서 나오는 자료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나온 거예요.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즉 싸면 사고 비싸면 안 산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예요? 조사한 거예요. 다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걸 조사해야 되는데 조사하려면 너 이거 좋으니 뭐 이거 하니까 좋아?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얼마큼 싫어? 약간 싫어요. 이러면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족이라는 것을 약간 구체화시켰다. 구체화. 그래서 효용이라는 것을 한계 효용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만족감을 수치화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짜장면 사 먹으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 이게 아니라 짜장면의 효용이 얼마야? 78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화시켰다. 그런데 이 수치화를 편익이라는 걸로 바꾸면 편익이라고 바꾸면 얘는 이제 화폐화 시킨 거예요. 화폐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떡볶이를 사 먹었다라는 거예요. 떡볶이가 만약에 2,000원이었다 이겁니다. 그럼 내가 떡볶이를 사 먹었다라는 거는 내가 돈을 쓰는 2,000원보다 떡볶이가 주는 만족감이 더 커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 말은 2,000원보다 더 커야 된다는 뜻이죠. 그 2,000원보다 더 크면 2,500원으로 측정될 수도 있고 3,000원으로 측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편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만족은 좋아 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것이고, 효용은 78점 이런 식으로 점수와 구체화를 시키는 거고, 얼마큼 좋아? 2,300원어치 좋아. 그렇고 편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이 자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 아까 OT 할 때 이제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쉬운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경제학을 안 한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효용이나 편익이나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지는데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계는 소비의 주체로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기업은 생산활동의 주체로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윤의 극대화, 이윤이라는 것은 총 수입 빼기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계는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추구하는 주체,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체계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최초에 이제 경제학 기초라고 해서 뭐 수요, 공급, 탄력성 뭐 이런 거 다 배운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소비자 이론, 소비자가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생산자 이론, 생산자가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둘이 만나면 시장이니까 시장 이론이고, 그 시장에서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따지는 게 시장 실패예요. 여기까지가 딱 미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최초에 우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정부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공공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계와 기업은 민간 경제 주체 혹은 민간 부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부는 공공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경제 활동을 조정, 규제하는 재정의 주체예요. 재정의 주체. 재정이라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세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는 이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돈을 버는 주체는 아니죠. 왜? 돈을 번다 그러면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죠. 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재정의 주체, 공익극대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가계와 기업은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계를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경기 부양책을 좀 써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 돈을 좀 풀고 이자를 낮추면 사람들이 투자도 좀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소비도 늘어나겠지? 그 이자를 낮추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야. 그러면 이자율이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흔하니까. 그럼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막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거 올라가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좀 더 불만을 쌓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자율을 조금 조절해야 되겠다. 이자율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가계와 기업은 합리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개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정부가 이걸 조율을 하는 거죠. 조율.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한다? 거시경제라고 하는 거죠. 거시경제. 한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둘이 미시라면 얘가 거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있다? 왜곡이라는 게 있어요. 왜곡은 무역의 주체입니다. 무역의 주체. 그리고 상호이익의 극대화다라고 돼 있는데 원칙은 자국의 이익의 극대화예요. 그런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다 보면
나만 이득을 볼 거야. 그러면 무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이득, 나도 이득, 그래야 이득이니까 무역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이익의 극대화, 서로 간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무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호이익의 극대화다 이렇게 단어를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거죠. 얘는 이제 무역의 주체니까 이 무역의 주체로서 우리나라와 또 교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이자를 올리고 내리는 건 요 국내에서만 관련이 있다면 정부가 할 일이지만 요즘에 세상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우리한테 어택을 땡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국가가 있고 싫어하는 국가가 있어요. 좋아하는 국가는 어떤 국가를 좋아하냐면, 잘 모르겠고 한국은 한국 전쟁의 폐해에서 벗어나서 선진국, 우리나라가 드디어 유엔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돼, 따라가자, 뭐 롤모델, 이런 나라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뭐 좀 얻을 건 얻으면서 우리나라 꼴배기 싫은 나라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우리 뭐 일본 같은 나라 대표적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보다 잘 살았던 기억이 있는 나라들, 대표적 베트남 같은 나라들. 베트남은 우리가 되게 못 산다고 생각하지만 베트남 애들은 한국 정도는 그냥 따라잡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국가라는 것을 이제 긍정하는 국가가 있고, 쟤네 수출 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있고, 우리는 일본이 자동차 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만을 바라볼 때도 쟤도 반도체 빼면 끝이야,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무역을 빼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이익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국제라고 하는데, 요렇게만 보면 폐쇄경제라고 그러고요. 여기 이렇게 하면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체에서 이 얘기는 이제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테스트셋이 끝날 때까지.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경제 이론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위시,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 그 다음에 거시, 정부와 가계 기업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무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이 자체는 출제되는 게 문제화되진 않아요. 다만 이런 요소들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어디에나 이제 경제 이론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경제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라는 게 있어요. 경제 객체와 생산 요소.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생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물. 그리고 생산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물을 이제 경제 객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을 보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고,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 경제학 원론 수준, 우리 테스트에서는 거의 생산물 시장만 다뤄요. 생산 요소 시장은 우리가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시험들에서 다루고, 여기는 기본적인 논리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재화, 서비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화와 서비스 생산물이죠. 재화, 사람들이 소비하기를 원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는 유형의 물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유형이라는 겁니다. 유형, 재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는 앞으로 이제 어떠냐면 무슨 재 이렇게 씁니다. 무슨 재. 그러면 우리한테 나오는 게 대체재, 보완재, 정상재, 열등재, 독립재, 기펜재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뭐 지금 단어 모르셔도 되고, 그냥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제 XJ, YJ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XJ, YJ. 그럼 XJ, YJ 뭔지 몰라요. 그냥 X라는 재와 Y라는 재와 XJ가 치킨이 될 수도 있고 피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쟤는 물건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체제는 뭐야? 아, 대신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거죠. 보완제는 보완할 수 있는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쟤라고 쓰면 물건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고요. 서비스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형이에요. 무형. 자, 무형. 참고로 여러분들 이런 쪽도 있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낼 수 있어요, 문제를. 근데 테스트의 취지가 아니에요. 그런 거. 테스트의 취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Q&A 란 있잖아요. Q&A 란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좋아합니다. 요거 시험에 나옵니까? 아이고,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지. 왜? 제가 10년을 넘게 이걸 봤다니까. 테스트이란 이름이 테스트이란 이름이 있기도 전부터 했어요. 이게 거기에서 특강도 했었고 제가 거기에 먼저 이 시험을 만들어 내신 분이 지금은 좀 자리를 옮기셨는데 뭐 그런 분들하고도 저 관계를 자주 가졌었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다고요. 뭐 시험지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느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시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테스트에 대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무형의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다?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수의 공연, 의사의 진료,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이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라는 걸 좀 해볼 텐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경제를 할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제가 OT 할 때 익숙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약자야, 약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도 신조어를 배울 때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그게 입에 탁탁 붙지 않잖아요. 쓰다 보니까 그것이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우리 한글도 문자를 보낼 때 문자를 줄여서 보내듯이 경제도 그 스펠링을 다 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로 쓴다라는 것으로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약자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단어 특강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어요.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생산 요소는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로 생산 자원이라고 한다라는 건 이런 뜻이죠.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해요. 내가 햄버거를 만들려면 양상추에 햄패티에 치즈까지 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재료 같은 거예요, 재료. 그래서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 정도를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생산 요소에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지와 경영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둘을 좀 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어떤 재료냐라는 것이죠. 노동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다? 레이버 이렇게 써요. L 씁니다. 자, L은 여러분들한테 노동으로 제일 많이 써요. 레이버. 스펠링은 전혀 안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 MPL 뭐 이런 걸 쓸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L이보다 노동, 레이버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라는 거야.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 요소야. 자,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이 자본은 먼저 우리가 K라고 씁니다. K라고 써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 자본은 캐피탈 아닙니까? 그렇죠. 캐피탈은 C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긴 K입니까? 독일어로 K예요. 독일어로. 그럼 선생님 왜 CL 안 썼어요? C는 거대한 게 있거든요. 뭐가 있냐? C 하면 컨슈미션, 소비가 있고요.
C 하면 우리가 코스트,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와 비용이 계속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본 정도는 독일어 갖다 씁시다. 물론 여러분 경제학의 시작, 모든 학문의 시작은 유럽에서 시작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보면 건물 기계 설비잖아요. 여기 기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기계. 자본이 뭐냐라고 했어요. 그럼 자본이 기계다. 선생님, 자본은 돈 아닙니까? 네, 돈이 맞는데 이제 지금부터 경제학 요 테셋을 할 때, 요 테셋뿐만 아니라 경제학에서는 화폐 금융론이라는 걸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자본은 기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투자는 기계를 사는 거지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계를 사는 게 뭐다? 투자고 자본은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자본을 사용하는데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는 뭡니까? 여기서 렌탈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동은 인간이 하는 거고 자본은 인간이 만들어낸 건데 기계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본의 약자는 K입니다. 자, 토지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정도, 땅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은 우리가 생산 요소를 결합하는 경영자의 능력 같은 건데 여기는 경영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경영은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모든 역량은 어디에? 노동과 자본에 투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구조가 나옵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인데 얘는 어려우니까, 아니 얘가 어렵다기보다는 굳이 많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우리 해커스 금융에서 테스트 강의를 제공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합니까?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강의실 그리고 이 카메라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고 감독님은 촬영을 하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믹스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 여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이제 생산, 소비, 분배를 갑니다. 생산, 소비, 분배. 먼저 생산입니다. 생산. 생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써야 된다? 우리가 P입니다. P는 뭐야? 프로덕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 있는데 생산은 두 가지예요. 1번, 새롭게 생산물을 만들어내거나입니다. 2,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새롭게 만들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다. 먼저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전 좋아합니다. 짜장면 좋아하는데 오늘 내가 점심에 짜장면을 먹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짜장면을 시키겠죠. 그죠? 그럼 짜장면 만드시는 분이 뭐예요? 웍으로 이제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짜장면이 딱 나왔어. 그게 뭐예요? 생산입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은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그가 나에게로 와야 의미가 있습니다. 쫙 오셔야죠. 그리고 이제 띵동 띵동 띠리리리 이렇게 열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 배달해 주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뭐예요? 배달료를 따로 지불하는 시스템이 이제 정착화가 됐죠. 짜장면집에 있는 짜장면이 나에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죠. 그 가치를 더해준 거죠. 왜? 거기 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부가가치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짜장면을 만들 때 짜장면의 재료값 있잖아요. 재료값을 빼고 나머지 번 돈이 부가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짜장면 값으로 짜장면으로 내가 뭐 재료비가 1,000원 들었는데 이 짜장면 5,000원에 팔았다 그럼 4,000원이 부가가치입니다. 이걸 너무 디테일하게 내진 않아요. 다만 생산이라는 걸 아주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타인에게 뭔가를 요청했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생산을 뭔가 하신 거야, 그쪽에서. 이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소비하신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생산과 소비는 궁극적으로 총 액수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등가의 원칙, 그걸 거시로 가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 지금은 두 가지다. 그냥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예요? 짜장면을 만드는 얘기 써드렸고 제조, 운송, 보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소비인데 소비에서 여러분들이 유의사항 이것도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소비는 우리가 가게가 자원을 소모하거나 제품을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에서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소비라는 것은 돈을 써서 만족을 얻으면 맞는데 얘가 재료를 산 거다 그러면 아니에요. 재료를 산 건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생산 과정으로 봐야 됩니다. 예시를 들은 게 있죠. 우리가 쌀이라는 것을 내가 밥을 내가 먹으려고 살 거면 소비다. 근데 그 밥을 해서 김밥을 말아가지고 팔아 먹으려고 했으면 그건 소비가 아니고 생산이다 라고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생산 과정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에 대한 얘기죠. 분배. 경제학을 가르치면서 경제학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실하고 좀 맞춰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현실하고 맞긴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만이 추구하는 정의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분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배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현장 강의에서는 이러면 분배가 뭐예요? 그러면 나눠주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여긴 아니에요. 앞으로 경제에서의 분배는 인컴, 소득입니다. 즉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예요. 그래서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짜인 게 있어. 공짜인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전이란 단어를 써요. 이전이란 단어는 여러분들한테 언제 나오냐면 거시경제학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소득, 이전 지출 이런 것은 이전 소득은 내가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고 얻은 소득을 우리가 이전 소득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있죠. 대가.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임금, 자본에 대한 이자, 토지에 대한 지대, 경영에 대한 이윤인데 뭐 얘는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요 얘기죠. 요 얘기에 대해서 이 생산자 이런 데 주로 다루는 거죠. 그럼 익숙해져 봅시다. 노동이 뭐예요? L이죠. 자본이 K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을 wage,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이자 R 이렇게 쓴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rate of interest, 그래서 우리가 R을 이자로 쓰고 W는 wage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L 노동, W 임금, 그 다음에 K 자본, R 이자.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자본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분배라는 것은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관련되다? 인컴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상으로 얻은 것은 트랜스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트랜스포.
우리가 무상이란 것도 다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거죠. 생산, 소비,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봅시다. 갑은 다이어트를 위해 요가 학원을 등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살 뺨을 위해니까 소비가 되겠죠. 을은 미세먼지 생산에 변지 시대에 반소방을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체인점을 개설했다라는 것은 뭘 한 거예요? 생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뭐 이런 문제들은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에 이런 문제가 아예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어요. 되게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경제수단이고, 그렇죠. 요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래서 배웠던 게 뭡니까?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그 다음에 경제 객체로서 생산물과 생산 요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소비, 생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 그림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먼저 요 얘기를 해봅시다. 대부분이 민간 경제 주체만 얘기해요. 민간 경제 주체. 그래서 가계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수요와 공급을 따로 배우실 거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 아니야. D, 수요자는 뭐예요? 수요자는 D인데 사려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공급자는 뭐예요? 팔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 S, 기업도 D, S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재화와 서비스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뭘 샀냐면 스마트워치를 샀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농담이에요. 얘가 무슨 여기까지 와서 자랑하나?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시. 그러면 스마트워치는 생산물이죠. 저는 가게예요, 가게. 그러니까 재화의 생산물의 수요자는 가게가 되는 거죠. 그죠?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이 팔았을 거 아니야, 나한테. 기업이 공급했을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생산물을 사기 위해서 호성이는, 제 이름 호성이에요. 호성이가 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어디서? 우리 해커스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제공했을 거 아니야. 노동을. 그래서 지금 가계와 기업이 아니지. 자, 우리가 여기 이제 뭐예요? 생산물 시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생산 요소 시장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다? 호성이는 생산물 시장에서 스마트워치를 샀다. 그리고 그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스마트워치 갖다 놨다, 팔았다, 나한테. 그리고 저는 그걸 사기 위해서 뭘 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노동을 제공했죠. 노동을. 그래서 가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노동을 사준 게 누구예요? 우리 해커스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생산물 시장에 물건을 파는 것은 기업이고 그것을 사는 것은 가게다. 두 번째,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파는 건 노동을 판 거니까 가게고 그걸 사주는 건 기업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멘트가 이런 멘트가 나와요. 우리가 그걸 제공하는 입장이 실제 물건이죠. 실물. 그럼 그걸 사는 입장에서는 실물을 받고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화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드린 거예요. 써드린 거.
자, 그래서 이런 논리입니다. 이 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아,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를 먼저 기억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럼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기업인데 기업은 실물을 제공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게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럼 가게는 소비를 지출하고 그게 기업이 돈을 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S사가 스마트워치를 마트에 갖다 놓으면 호성이가 그걸 구입한 거죠. 호성이가 돈을 내면 기업이 돈을 번 거다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입니다. 왜? 내가 돈을 벌려면 내 노동을 제공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가게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면 기업이 그걸 사줍니다. 그러면 월급을 주고요. 그것이 소득이 됩니다. 호성이가 해커스 금융에 태세 강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노동을 제공하면 사줍니다. 해커스가. 그러면 월급 주고 저는 그게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의 1. 어떤 것이 거래되느냐라는 것이고 2.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는 누가 되고 기업이 되고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공급자는 실물을 반대쪽은 우리가 화폐를 제공한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정부가 들어가 있다. 그럼 조세를 주는 쪽이 뭐가 될 거야? 정부가 될 거예요. 뭐 하나 여기다 추가해서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가 만약에 정부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실물을 이제 우리가 이 화폐를 빨간색으로 하면 요렇게 이제 뭘 갖다 바쳐야 돼요? 조세를 갖다 바쳐야죠. 갖다 바친다고 했더니 또 정부가 뭐 우월적 입장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실물은 뭐다? 정부가 이렇게 공공재를 제공해 줄 거야 라는 건데, 공공재는 여러분들 아직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안 배웠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은 그냥 정부가 만드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뒤에 가면 다른 개념으로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시간 봤는데 첫 번째 OT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주체, 가계, 기업, 정부, 외국, 그 다음에 생산물과 생산요소, 재화, 서비스,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소비, 분배가 뭐고, 마지막으로 경제 순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오는 것은 경제 수단, 얘는 출제가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익숙하게 다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1강 마치겠고요.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잘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